최영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매개변수 곡선에 있어서 미적분학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달리 말하면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고 곡선 아래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와 곡선 아래의 면적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둬서 이번 시간 강의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먼저 Calculus of Parametric Curves, 즉 매개 곡선들에 있어서 미분 적분학이거든요. 먼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y는 x의 제곱이라는 함수 있죠. 이것을 그림을 그리면은 x축, y축 상에 이러한 포물선으로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임의의 x점에서 기울기 y-는 2x가 되어진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y는 sin 제곱 t 이렇게 놓았을 때 x는 sin t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식과 이식으로부터 x와 y의 직접적인 관련식을 구하면은 여전히 y는 x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이 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즉 x가 sin t이기 때문에 x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이고, 고로 y도 이렇게 되어지죠. y는 0부터서 1까지요. 이러한 매개변수로 주어지는 곡선의 경우에 임의의 x점, y점에서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걸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xy 평면에서 기울기 dx분의 dy 같은 경우는 리미트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죠. 이때 이것은 단순히 분수잖아요. 고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델타 t로 나누어줘도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것이, 이런 식으로 수식을 바꿔놨다고 했을 적에 델타 x가 제로로 간다, 그 말은 델타 t도 제로로 간다, 그 소리하고 똑같지요. 왜 그러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 수식에서 델타 x가 제로로 간다, 그 말은 델타 t가 제로로 간다,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미분에서 dx는 코사인 t의 dt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즉 말해서 델타 x가 거의 제로로 가가지고 dx가 되어지면은 델타 t도 거의 제로로 가가지고 dt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고로 이렇게 해줬다, 그 말은 여기에다가 델타 t도 거의 제로로 간다, 그 소리고 같다, 그 말이에요. 델타 t가 거의 제로로 가지게 된다면은 델타 t분의 델타 y는 dt분의 dy 그렇게 되어지고, 델타 t분의 델타 x는 dt분의 dx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수식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진 매개변수 곡선에 대한 임의의 점에서 기울기를 구하면은 먼저 dt분의 dy를 구해볼까요? y는 sin 제곱 t이기 때문에 dt분의 dy는 2 sin t, cosine t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짝대기 하나 끊어놓고 dt분의 dx는 이 관계로부터 cosine t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cosine t 약분시켜버리면 남는 것은 이 sin t이고, sin t가 x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울기는 2x가 되어진다. 결국 이해하고 똑같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개변수 곡선들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더함수는 어떻게 구하는가 한번 봅시다. 어떤 경우에 곡선이 매개변수 함수로 표현이 되어졌을 때, 먼저 정의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게 더함수는 dx제곱분의 d제곱 y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달리 적으면 dx분의 dy 프라임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도 이제 정의 그대로 적어줘 볼까요? 리미트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프라임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리미트 델타 x가 제로로 갈 적에 이것의 분모와 분자는 단순히 분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델타 t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델타 t를 이렇게 적어지는 순간에 델타 t도 제로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죠. 그걸로부터
델타 t분의 델타 y 프라임은 dt분의 dy 프라임이 되어지고 델타 t분의 델타 x는 dt분의 dx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미분을 구함에 있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이 관계는 분명히 아니다 그 말이야. 즉 d의 제곱 y 오버 dt 또 d의 제곱 x 오버 dt 이 관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이계 미분이 무엇에 대한 매개 변수 곡선에 대한 이계 미분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dt분의 dy 프라임 나누기 dt분의 dx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걸로부터 이렇게 주어진 매개 변수 곡선의 이계 미분을 구해 봅시다. 이계 미분은 자 y 프라임을 t로 한번 미분해야 되죠. 그런데 y 프라임이 2 sin t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t로 한번 미분하면은 2 코사인 t 그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나누기 x를 t로 미분을 하면은 x가 sin t이기 때문에 코사인 t 그렇게 나오죠. 고로 얘 약분하면 2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도 두 번 미분하면 뭐예요? 2죠. 결국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항상 매개 변수 곡선을 따질 때에는 그 범위를 잘 주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곡선 같은 경우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펼쳐져 있지만은 매개 변수를 이런 식으로 놔두게 되어지면은 똑같은 y는 x의 제곱일지라도 이 매개 변수 곡선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한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항상 범위에 주의해야 된다. 자, 실내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x는 t제곱으로 주어지는 매개변수 함수이고 y는 t세제곱 마이너스 4t로 주어지는 매개변수 함수이다. 이때 x와 y에 의해서 그려진 매개 곡선 C에서 점 4,0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이계 도함수를 구하시오. 그러지요. 먼저 이것을 XY 관계식부터 구해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XY 평면상에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해봅시다. 시험 테스트로서 자 Y 이것은 T세제곱 마이너스 4T이기 때문에 Y는 T 해놓고 T제곱 마이너스 4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T가 뭐예요? 이 수식에서 보면은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죠. 고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해놓고 t제곱은 x잖아요. 고로 x 마이너스 4 그대로 집어넣어줬습니다. 즉 말해서 이렇게 정의된 매개변수 곡선을 x, y 관계로 나타내준 그 수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또 x 마이너스 4 그렇게 되진다 그 말이야.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x는 t제곱이기 때문에 x값 자체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t가 실수라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지요. 그러면은 이러한 매개변수 곡선의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결국은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러한 그래프 그리기가 쉽지는 않아.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t값 놔두고 x값 놔두고 y값 놔두고 t값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대충 이렇게 주고 그때 x값은 t제곱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y값은 t세제곱 마이너스 4t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 t가 마이너스 3일 적에는 x는 9, y는 마이너스 15였다. 그렇기 때문에 x가 9일 때 y가 마이너스 15라면 요 밑에 좀 있겠죠.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4이고 y가 0였다. 고로 t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4이고 y가 0이니까 이 점을 지나갔죠. 즉 여기에 빨간 마이너스 2는 t가 마이너스 2이다. 그걸 가리킨 거야. 빨간 글자는. 그 다음 t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1이고 y가 3이었다. t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1이고 y가 3인 점은 이쪽이 되어지겠다. 또 t가 0일 때는 원점을 지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다. 즉 말해서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쭉 오다가 이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그 다음 t가 1일 때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3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죠. 고로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가죠. 그 다음 t가 2일 때 x가 4이고 y가 0야. t가 2일 때 x가 4이고 y가 0니까 이 점이죠. 고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t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해 가죠. 최종적으로 이 그래프는 t에 따라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4,0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y-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dx분의 dy는 x를 t로 미분한 것 분의 y를 t로 미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y-는 이렇게 되어지고 y를 t로 미분을 한 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y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분을 하면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4, 3t의 제곱 마이너스 4 적고 그 다음에 x를 t로 미분하면은 x가 t제곱이기 때문에 2t 그렇게 되어진다. 고로 이것은 2분의 3을 앞으로 끄집어내 놓으면 이렇게 되어진다. 무엇이 기울기가? 문제는 점 4,0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라고 했잖아요. 점 4,0요. 즉 x는 4이고 y는 0다 그 말이야. 그러면 x가 4이고 y가 0인 그 점에서 t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구해봐야 되겠잖아요. 봅시다. 점 4,0는 일단 y좌표가 0야. 고로 y는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인수분해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0가 되어지는 t는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t가 0일 적에는 x가 무엇이 되어져 버립니까? 0가 되어지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포인트는 4,0잖아요. x가 4이고 y가 0인 점이기 때문에 t 이퀄 0는 제외시킵니다. 왜 제외시켜? t가 0일 적에는 x가 0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 4,0는 t가 플러스 마이너스 2에 해당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식으로부터 t가 플러스 2일 적에는 y-가 2가 되어지고 왜 그래? t가 플러스 2일 적에는 y-를 구하기 위해서 t는 이퀄로 2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2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2일 때 y-를 구해보면 y-는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즉 말해서 지금 4,0가 되는 이 지점에서 기울기를 구해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4,0에서 기울기가 몇 개가 나와버렸어? 2개가 나왔죠. 하나는 플러스 2, 하나는 마이너스 2 그렇게 나왔잖아요. 즉 t가 2일 때니까 요 밑에 곡선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어지는 기울기가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되어지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2.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2일 적에는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하는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2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기울기가 0가 되는 포인트를 많이 구했잖아요. 그것이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0가 되는 포인트를 한번 구해보자. 기울기가 0가 되는 포인트는 일단 그래프 상에서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서 기울기가 0가 되어지죠. 고로 y-가 0가 되어질 때의 t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y-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죠. 고로 이것이 0가 되려면은 t-3t분의 4가 0가 돼야 되는데 양변에다가 t를 곱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이퀄로 0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무엇이? 기울기가 0가 되어지는 t값이 t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이기 때문에 x값은 t제곱이기 때문에 3분의 4가 되어지죠. 즉 말해서 x가 3분의 4가 되어지는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0가 되는 점이 이쪽에 하나 생기고 이쪽에 하나 생긴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이계도함수를 구해보라 했잖아요. 고로 이계도함수를 구하려면은 이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y-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y-는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 식을 보면은 2분의 3t 마이너스 t분의 2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무엇이 y-가? 그러면 y2-는 먼저 y-를 t로 미분하죠.
이것을 t로 미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2분의 3 마이너스 t분의 1을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죠. 고로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어져 가지고 t제곱분의 2 그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분모는 tt분의 dx죠. 고로 x가 t제곱이기 때문에 2t 그렇게 되어진다. 고로 y2-는 이렇게 되어졌어. 그런데 문제는 점 4,0에서 y2-를 구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2-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때의 t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점 4,0에서 고로 t가 플러스 2일 때 이쪽에다가 하나 대입하면은 y2-가 나오고 또 t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에다가 대입하게 되어지면은 y2-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일단 그래프 개형을 한번 봐봅시다. 이 그래프가 어떤 경우에 위로 볼록하거나 또는 아래로 볼록하는 건지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y2-죠. 그런데 y2-를 우리가 구해 보니까 분자는 항상 0보다 커. 그런데 분모는 t세제곱이기 때문에 t값에 따라서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2-가 0보다 크다 이 말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다 그런 말인데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y2-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서 t값 자체가 0보다 크면은 y2-가 항상 0보다 크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게 되어지죠. 고로 아래로 볼록한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가 바로 y2-가 0보다 큰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고 이 경우는 t값이 0보다 큰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t값이 0, 1, 2, 3, 4 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즉 t값이 양수인 경우가 아래로 볼록한 경우다 그 말이야. 그 다음 y2-가 0보다 적으려면은 분자는 항상 0보다 크니까 분모만 0보다 적으면 되잖아요. 분모가 0보다 적으려면은 이게 t세제곱이기 때문에 t값 자체가 0보다 적으면은 y2-가 항상 0보다 적고 y2-가 0보다 적단 말은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단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가 0보다 적은 영역의 그래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까 보다시피 이것이었죠. 이것이 그래프가 뭐야? 위로 볼록한 그래프였다 그 말이야. 이제 매개 변수 곡선에서 기울기 같은 것은 구해 보았기 때문에 매개 변수 곡선에서 적분 즉 면적을 한번 구해 봅시다. 일단 y는 f의 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f에다가 제가 짝대기 두 개 꺼놨잖아요. 짝대기 하나 있는 f만 봤는데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했어요. 즉 y는 짝대기 두 개 fx라는 함수가 있고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폐구간 a, b 아래의 넓이 s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고등학교 때 배웠다시피 a부터 b까지 두 줄 fx, dx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을 다시 적으면은 a부터 b까지 y, dx 그렇게 적어줘도 되죠. 이것을 약간 치환을 해볼 거예요. 왜? 매개변수 곡선에 대한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풋 놓자. x를 ft라고 놓고 y를 gt라고 놓자. 그러면은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t의 범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x가 a인 경우에 t를 구하려면은 여기에다가 a 대입하면 a는 f의 알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즉 알파가 x는 a에 해당되는 t의 값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x 영역이 b일 적의 t값을 구하려면 b는 f의 베타 이래 가지고 베타를 구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치환을 했을 경우에 이 곡선 아래의 넓이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넓이 s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y에 해당되는 것이 gt 넣고 dx에 해당되는 것이 f-t의 dt 그렇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x를 ft로 놨을 적에 dx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dx는 f-t의 dt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을 사용을 해서 매개 곡선 아래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우리가 앞 시간에 사이클로이드를 했죠. 사이클로이드 앞 시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반드시 보고 오셔야 됩니다. 사이클로이드는 종종 나와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그려보면은 X축과 Y축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사이클로이드 그릴 적에 바퀴가 360도, 즉 2파이 레디안만큼 돌게 되어지면은 바퀴의 중심이 이동한 거리는 2파이 r만큼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2파이 r을 주기로 해서 바퀴는 계속 이러한 궤적을 그립니다. 이때 x는 바퀴가 회전하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에 r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r은 바퀴의 반지름. 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얼마일까? 2r이 되어지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얼마야? 2r이다 그 말이요. 그리고 y는 r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것들은 앞 시간 거 잘 보면 잘 나옵니다. 이럴 적에 이렇게 주어진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한 주기에 대하여 그 곡선 아래의 넓이를 구해보고자 한다. 그러면 넓이 S는 X 구간이 0부터서 2파이 R이기 때문에 0부터서 2파이 R 해놓고 Y dx 그러면은 이 아래의 넓이가 나오겠죠. 이것을 이제 매개변수 곡선화 시켜가지고 구하려고 그래. 이때 Y는 이것이고 X는 이것이고 그렇게 매개변수화 시켜줄 수 있죠. 먼저 알파와 베타 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알파 값은 x는 이코로 제로에 해당되는 알파 값은 0은 놔두고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줘야 되죠. 왜? a는 f의 알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x가 2파이 r일 적에는 x 대신에 2파이 r 대입해주고 이것을 또 그대로 적어줬죠. 그러면은 x가 제로일 때 세타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건 x가 제로일 때에는 바퀴가 하나도 굴르지 않았단 말이기 때문에 세타는 제로가 되어지죠. 고로 그렇게 해서 세타가 제로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 수식에서 세타 대신에 제로 대입해 보십시오. 0 빼기 사인 0은 0이기 때문에 0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 그 다음 바퀴가 한 바퀴 뺑 돌아버렸다. 그러면 바퀴의 중심이 이동한 거리는 2파이 r이라고 했죠. 2파이 r은 이 식을 구해 봅시다. 그러면 R 딱 약분이 되어지죠. 그러면 세타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세타가 2파이가 되어지면은 이것이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양변이 성립하죠. 고로 이 식은 x가 0부터서 2파이 r, 이것은 세타가 0부터서 2파이 그렇게 바꿔지고 y 대신에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다 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dx 대신에 이거 있죠. 즉 말해서 f-t의 dt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여기에서는 t에 해당된 것이 뭐예요? 세타죠. 즉 매개변수에 해당된 것이 사이클로이드에서는 세타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f-t가 뭐예요? x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타로 미분하게 되어지면은 r은 그대로 나오고 있고, 세타 미분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해놓고 d의 dt, d 세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여기서 r 제곱은 상수니까 적분 앞으로 튀어나오고 0부터서 2파이까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어지죠. 고로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d 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곧바로 코사인 세타를 한 주기 0부터서 2파이까지 적분을 하면은 제로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 항은 없애버려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적분을 해줘야 된다. 1 먼저 계산을 해주면은 0부터 2파이까지 1 d세타는 뭐예요? 2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r제곱 그대로 적어주고 2파이 적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적분해줘야 되죠. r제곱은 그대로 적어주고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그렇게 되어지고, 적분 구간은 0부터서 2파이 그대로 적어주고 d세타. 이것은
2파이 r 제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r 제곱 이쪽에 분모에 2 있으니까 2분의 r 제곱 앞으로 끄집어내 놓고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를 적분을 하면은 세타 플러스 2분의 사인 2세타, 그리고 적분 구간은 0부터서 2파이까지 이걸 계산을 하면은 사인 2세타는 이것들을 대입하면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3파이 r 제곱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해서 4개 변수 곡선에서 미분과 적분을 사용하는 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같은 경우는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게 미분 같은 경우는 y-를 t로 한번 미분해주고 나누기 x를 t로 한번 미분해주고,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